행운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드립니다. 남의 캐리 드립니다. 가가 있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해보셨나요, 올해? 시작할 때? 안 본 지 꽤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진짜 뭐 여러 명하고 다니면서 일부러 해를 보러 가기 위해서 맞아. 뛰어다녔고 새해 방송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해보니까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느끼고 나서는 가진 않죠. 내일은 내일 뜬다. 막 그 해가 그 해고. 새해에 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네. 이렇게 묻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을걸요. 네, 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SNS. 그 사람의 SNS를 보면 네. 그 사람이 해를 받는지 누워 있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거 보고 대리만족도 많이 하고 또 그거 보고 또 질투도 많이 느끼고 욕도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딱 춤대 가가지고 아이고 참말로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봅니다. 왜 나만 빼고 다 행복해 보이죠? 아하 심각하네요. 곧 서른을 앞두고 있는 취업 준비생입니다. 음흠. 남들은 이팔 청춘이라지만 저는 지금 즐길 수 있는 거 다 포기하고 네. 늘 질끈 묶은 머리에 트레이닝 목바람으로 취업 공부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팍팍한 삶 속에서 잠들기 전에 잠깐 하는 그 SNS가 저에게는 세상과의 통로예요. 정말 잠깐만 할까요? 네네네 그렇겠죠. 그런데 점점 남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내 자신과 비교를 네, 이게 하게 됩니다. 문제입니다.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싶고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좋은 옷도 사고 싶다고요. 그렇지 못한 현실에 화가 납니다. 취직되고 나서 SNS 속 사람들은 전부 행복하고 멋져 보이는데 저만 혼자 잊혀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이해는 됩니다, 그죠? 네. 그냥 올렸을 뿐인데 누군가에겐 이런 불행으로 네. 다가올 수 있다는 거. 자 저희 같은 분들이 댓글 달았습니다. 누군데요? 믿을 걸 믿어야지 SNS 속 일상을만 믿으세요. 절대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SNS는 인생의 낭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의 낭비라 생각하십니까? 괜찮다 생각하십니까? 일단 할 줄 모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낭비인지도 모른다는 거. 에바스야 예. 낭비지. 뭐 들어가서 눈팅 정도만 하는 거니까 보고만 나오지 않습니까? 못됐어. 예. 알람하죠. 와 남의 거 보고 그냥 가노. 야, 알람은 오니까. 이게 그야말로 아이 쇼핑하는 사람 아닙니까? 왜? 꼭 쇼핑해야 됩니까? 그것도 그러네. 네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허무함도 있고 사연 주신 분처럼 속상함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네. 어떤 분에게는 뭐 나름 나를 일상에서 탈출할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한다 이렇잖아요. 꼭 SNS 아니더라도 사람 기본적으로 비교 심리라든지 이런 거는 있지 않습니까? 없을 수가 없지. 예, 그게 이제 SNS가 대두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느끼는 거겠죠. 특히 취준생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그걸 우연히 누르다가 그 사람이 너무 재밌게 살고 있으면 네. 화가 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네네네. 있어요. 내가 잘 나가거나 아니면 뭐 내가 뭐 행복에 겨워 있으면 어떤 상황에 누가 나한테 욕을 하더라도 뭐 그렇구나 하는데. 네, 내가 볼 때 이건 확실해요. SNS 속의 일상은 전부가 아니라는 거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한 장면만 나오는데 네, 네, 예를 네. 들어서 엄청 예쁜 걸 찍었어. 네. 그 전에 비키봐라 비키봐라 뭐 이랬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예. 여보, 진짜 좋다 사진 좀 찍어줘. 이렇게 하면 저희 신랑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 너무 짜증나서 계속 네. 찍어달라고 하니까 안아 이제 볼래? 그럼 내가 너무 연습하러 그러니까 이 과정을 올리면 고르고 얼마나 쳐. 재밌겠냐고. 야, 항상 건졌다. 이거 올려보시라니까. 자, SNS가 특징이 있네요. 네. 지금 여러분들은 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네. 먼저 싸이월드. 내가 이렇게 감수성이 많다. 라는 걸 나타내요. 네. 저도 막 남자친구랑 헤어졌던 글 그런 거 많이 썼거든요. 울고 싶다 이런 예, 예. 이야기. 주로 이제 대문 사진에 보면 예. 내려놓기라든지 뭐 이렇게 많았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자리 비움. 예, 뭐 그런 거 하면서 자기 심리 상태를 나타내고. 예. 저는 예. 그 당시에 막 그 MBC 야 활력천국이라고 막 어머니 한춤 주세요 이런 프로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철이라고 기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내 대문은 그렇지, 그렇지. 난 지금 어디에 예, 이런 예, 거였어. 그건 그랬더니 일을 하러 간 거니까. 장모 예, 예. 카메라 감독님이 이거 조울증이 있나? 뭐 낮에는 이런 거지만은 밤에는 이렇게 있어서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 있는 심리 상태가 더 크니까 사실. 그래 알려주네. 이거는 돈 벌려고 한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솔직히 이런 일 하지만 어떨 땐 내가 생각도 미친 것 같아. 막 이렇게 갔다 장례식장 갔다가 이렇게 오다가 또 사람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참 슬프잖아. 그 격차가 많을 때는. 모두 그런 삶 속에 살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 삶에 한 줄기 빛이 되는 프로가 남 밑에라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땡 네. 요거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아, 이건 이런 느낌이군요. 정치인 분들도 굉장히 많이 아우, 쓰시죠. 엄청 많죠. 예, 예. 친구 같아요. 친해지고 막. 맞아. 블로그. 내가 이렇게 전문적이다. 그래서 이걸 뭐네요. 네. 나는 이게 그래 어렵대. 저는 이제 퍼나르기 전문가. 저는 이제 다니면서 좋은 글들 보고 아니, 좋은 무슨 장면 갖고 국밥도 아니고 뭘 그렇게 퍼요. 그게 편하더라고. 아까 엄청 많이 소장하고 계세요. 잡탕밥 맛있거든. 인별그램.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있다. 음. 맞아요. 여긴 대부분이 감성적인 찻집이나 네. 먹방 사진이 많이 올라오는 것 네네네.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카카오 땡토리. 내 아이가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장일기죠. 옛날에 많이 썼습니다. 아, 많이 했습니다. 트위땡. 내가 이래 이상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게 140자 안에서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게 그 안에서 뭐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네, 칸수 안에 정리해야 되니까. 그렇죠. 와, 근데 이게 정말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게 네, 있대요. 이게 신조어긴 한데요, 맞죠? 저는 처음 알았어요. 예, 카카오 이야기, 페이스책, 인별그램 이 앞자를 따서 만든 말이라고 합니다. SNS를 보면서 타인의 행복한 일상에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느끼는 우울증. 네네네. 이거 하시는 분 중에 한 번도 안 겪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한 번 빠져 있는 분은 더 그럴 것이고 어. 그냥 저희처럼 뭐 소위 이제 눈팅족도 이런 거 보게 되면 아 얘가 참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나는 이걸 한 번도 안 겪어봤다면 진짜 자존감이 높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진짜 초월하신 분이지. 것 예, 같은데. 예, 예. 좀. 우울해지는 순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 쟤는 나랑 동갑인데 벌써 저렇게 좋은 차를 타네. 차 앞에서 이렇게 뭐 장면도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뭐, 그래서. 뭐 전화기 보고 있어. 그럼 또 네네네. 누가 찍어줬겠지. 네네. 그 핸들 앞에만 찍어도 무슨 차인지 아, 알잖아요. 기능이 뭔지 아니까 그걸로 그냥 남기는 거죠. 여자분들은 이제 뭐 귀걸이 장신구 쪽과 가방을 여기 올리고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으니까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는데 이게 그게 이제 반응해주길 여러 원하죠. 장 계속해서 올리고 똑같은 거 올리고 이러면은 어. 좀 이제 그런 보기 싫죠. 여자들은 이런 거 제일 많지. 와, 쟤는 아나도 저래 날씬하나. 이런 거 있잖아. 또 먹는 사진 올렸는데 살도 안 찌나. 살도 싶다 싶다. 근데 그렇게 봤다 그럼 댓글 달아요? 아니 좋아요 눌러요. 시카 갈수 없어. 싫어요 기능이 없잖아요. 싫어요 기능 좀 만들어주지. 내가 목숨 안 눌렀을 건데. 증오해요. 싫어요. 빨리 싫어요. 빨리 싫어요. 남기고 싶죠. 잘못 눌렀다.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20대 자존감이 어떠냐 물었더니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제 배워가는 시대지만 네. 20대들은 정말 SNS와 함께 태어난 시대잖아요. 그렇죠. 조사를 해봤더니 응답자 40.6%가 자존감이 낮다. 자존감이 낮아지는 상황 1위가 행복해지는 지인들의 SNS를 본다. 그래서 저는 아예 모든 걸 탈퇴하신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이걸 안 하기 시작했더니 오히려 내가 마음이 더 낫더라. 불안했는데 어. 차라리 나가고 나니까 속 편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그걸 정말 갖고 싶은 게 있었는데 내 상황 때문에 못 샀어. 네. 아, 그래 뭐 저거 없다고 죽나 이랬는데 네. 걔가 그걸 갖고 있는 그러니까. SNS가 올라온 거야. 네. 우리가 쇼윈도에 이제 진열된 상품이라면 괜찮겠지만 그걸 누가 구입해서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확인해요. 사람은 괜찮은데 아는 사람 갖고 있으면 그래 짜증난다. 맞아요. 근데 보면은 이게 예전부터 올라오던 걸 비교해 보면 우리는 쭉 비교해 왔어요. 그죠? 네, 이 그렇죠. SNS가 없을 때라도 네, 네. 이렇게 비교는 계속했어요. 역사가 생긴 이후로 인류가 생긴 이후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래 예전에 우리 족장하고 비교한다든지 그 당시에 예전에 원시인들도 그렇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네. 이런 모피 옷이라든지 이런 거 비교했겠죠? 그게 모방이 되는 거고 또 창조가 되는 거니까. 새로운 게 생기고 그렇죠. 이게 열정이 이제 생기고. 요런 SNS가 생겨서 그럴 뿐이지. 우리 아 키우면서 우리 집이 진짜 한마디로 개판이었거든요. 청소가 안 돼. 네네. 안 돼, 안 돼. 그냥 막 우리가 장난감을 넘어댕기고 거기 등들이가 밟히가 찍히가 피가 그런데 지금 나온 진짜 그렇지. 진짜 그랬는데 친구 집에 SNS를 보면은 이거는 파리가 아니라 사람도 미끄러지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깔끔하죠. 아니 어떻게 애가 있는 집에 저런 소파와 뭐 섹션 TV 보는 것 같아. 그죠? 그 남편분은 두 서재 있는 장면들 막 올리고. 막 그런 거. 자기는 막 요리 그렇지, 그렇지. 요리를 요리 다 튀가지고 맞아, 막 맞아. 머리는 산발로 그렇죠, 화장 안 그렇죠. 하고 요리하는데 맞아요, 전부 맞아요. 이래요. 그런 거 보면은 야 너는 이게 주부의 자질이 없나? 이렇게 내가 부족한가? 거기다 뭐 그랜드 피아노 하나 있으면 끝장나는 거지. 그렇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냥 짜증이 나. 나도 그렇다. 내가 그림을 그렸거든. 짜증 확 아니, 올라온다. 아닌 것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어. 아닌 것 같아도. 그러니까. 남자들은 술 먹는 장면 올라오면 부러워요? 또 부럽거든. 흑감 좋은 거 있으면 가고 싶고. 그러면은 내만 빼고 갔나? 댓글 이런 거. 그렇지. 어대고. 근데 이게 비교가 일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스트레스가 계속 오른 거잖아요. SNS 하는 사람들 보면 활용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뭐라 그래
교우관계라거나 인간관계가 폭이 넓지 않다 보니까 그게 다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다인 사람들.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표면적으로 사람들 많이 못 만나다 보니까 그 안에 갇혀서 감옥 아닌 감옥이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비교가 문제라는 거. 이게 비교가 내가 한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비참하고 한쪽은 비참해지고 한쪽은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게 비교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한쪽은 되게 좋은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한쪽은 이쪽을 너무 부러워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비참해진다 생각하는 거고 또 다른 쪽은 나는 이런데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교만해지고 이런 게 비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부러움을 이길 수 있는 시대적 방법이 있을까요? 어떨 게 있을까요? 근데 이미 우리가 얘기할 때 예. 너무 부러워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저처럼 아예 안 하거나 안 하면 행복해요? 궁금해요. 행복하진 않아요. 궁금은 해요. 또 보긴 봐요. 또 끊었다 보긴 보는 것 같아요. 활용을 잘 못하니까. 가끔 본인도 막 올리고 싶은 일상이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있죠. 그렇게 하다 타이밍 놓칠 때도 있고. 오히려 이걸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안 올리면 난 걱정이 되더라고요. 무슨 일 있나? 왜 이거 안 하지? SNS 자체가 이미 생긴 건데 없을 수는 없고 이걸 잘만 활용한다면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부러움이 넘어서서 비참해진다는 뭐 그런 마음을 가진 거니까 이거는 이제 스스로 극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자존감 높이는 방법을 네네네. 같이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네네네네.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취준생이잖아요. 네. 이때는 누군가가 나보다 다 무조건 행복해 지금은 보이는 다 그럴 때입니다. 네. 혼자 갇혀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잠시 끊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요거는 요때는 계정을 잠시 숨겼다가 네네. 물론 뭐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SNS는 아니지만 내가 괴로우면 순간적으로 안 하는 게 낫다고 봐요. 저도 이제 아이가 어릴 때 키울 때 밖에 못 나갈 때 밖에 있는 것만 봐도 부럽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하고 찍었는데 그것도 부럽더라고. 저거를 밖에서 콧구멍 숨을 쉬네. 네네. 이것도 부럽단 말이에요. 네네. 그럴 때는 약간 굉장히 열심히 요구한 것처럼 느껴집니다만은 오히려 마음을 정화시키는 걸 많이 보시라. 해시태그 자연, 네. 해시태그 고양이, 네. 해시태그 반려견 이런 거 올리시면은 막 이렇게 반려견들이 나와가지고 귀여운 짓 하는 사진 많아요. 고양이들이 막 이런 거 많거든요. 말씀처럼 뭐 고양이 뜨개질 이런 거 보면서 마음이 풀린 사람이면 그걸 보시고 폭력적인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풀린 분이면 그걸 보시고 그것도 괜찮네요. 자기 원하는 걸 선택하세요. 오히려 이럴 때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상처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힘든 거 잘 모르거든요, 남들은. 네네네.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승철 선배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자기 지금 삼겹살 먹는 거 올렸나? 정말 내 생각 안 하네. 내 생각 안 합니다. 안 하지 그래. 내가 더 풀리고.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니 그 공간이 다르니까. 공간이 다르니까 그런 거잖아. 그때 불만 안 먹을 때는. 반드시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거기 안 꼭 하고 그렇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들어가서 마음을 쓰시면 내만 다친다. 맞아요. 내한테만 스크라치 난단 말이에요. 네네. 육아하시는 분들도 내가 집에서 이렇게 내는 애 안고 있는데 저것들은 나가가지고 저런 원피스 입고 댕기네. 나가봤자 미세먼지만 써. 맞아요. 집에 있는 게 나을 수도 네.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맞아요. 내가 정화되는 것만 보려고 조금 노력하면 이 어두운 시기, 내가 속상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를 좀 잘 견딜 수 맞습니다. 있지 맞습니다.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나 지금 혼자 있기 때문에 실제 혼자잖아요. 그럼 더 힘들겠지. 주변에 동료도 없고. SNS가 누군가에게는 약이 되고 누군가에게 독이 되지만 모두에게 약이 되는 건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남미텔이죠. 속상할 땐 뭘 검색하라고요? 남미텔이죠. 예. 이게 뭐 암이라든지 중병은 저희가 못 건지겠습니다만 해결해 드릴 수 없어요. 예, 그러나 그 전조 증상 그런 것들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움도 슬픔도 없는 저희를 오래 시청하시면서 2019년을 이런 SNS의 스트레스를 좀 네. 날려버릴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도록 저희는 하겠습니다. 정파도 종교도 없는 방송입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 더욱더 핫하고 즐거운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감나라 변화라 남미 텔